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해도 어떻게 거북함이 좀 괜찮으실까요? 네, 이 시국인데 이 시국이어서 제가 인천에서 오늘 부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짧게 소개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과 공포가 큰 만큼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기후변화랑 이런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이제 극지 해설사 선생님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극지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극지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왜 이런 연구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극지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선생님들은 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극지 전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질문, 극지에 가보셨어요? 북극곰 펭귄을 보셨어요? 라는 다소 자랑 섞이고 이런 말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기후변화랑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9년에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북극 다산기지 그리고 2010년에 세종기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때는 육상에서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6년부터는 이제 그 북극해에서 어떻게 이 미생물들이 메탄을 소비하고 없애서 기후변화를 감쇄시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극해 연구를 이제 수행하면서 그 전에 이제 펭귄을 한번 본 적이 있었지만 북극곰을 북극을 연구해 오셨던 분들에 의하면 그 매번 북극해 가실 때마다 북극곰을 보시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2016년에 처음 북극해 아라온을 타고 갔었는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든 주변 지인들이든 제가 많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기 바다에 보시면 얼음이 하나도 없고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조금 더 이제 극지 느낌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2017년, 18년에 계속해서 북극곰이 이제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2016년에 비해서는 얼음이 조금 있는 해빙 위에 북극곰이 출현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반팔을 입어도 의심을 사지 않는 상황들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뒤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게 제가 2016년부터 매 4년간 북극을 가보니까 얼음이 매해 녹는 건 아니고 굉장히 계절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나타나던 것들이 저 얼음 위에서는 3마리 북극곰 가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남극과 북극 육상에서 연구를 하다가 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북극해에서 메탄 관련한 미생물의 역할들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생물은 이제 많이 어떤 존재인지 미생물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미생물은 말 그대로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 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가 이제 개통도라고 하는 건데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DNA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런 개통도를 그려봤을 때 맨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세균이고요. 붉은색이 고세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그리고 다소 이제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곰팡이도 이 진핵생물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진핵생물이라는 것은 막을 가지고 있는 핵 안에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핵이 진짜로 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세균과 고세균, 얘네들은 이 세균과 고세균을 합쳐서 원핵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아까 저희 사람을 포함한 이런 동물 식물이 포함되는 진핵생물에 비해서 세균과 고세균은 막으로 된 핵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질 안에 DNA가 있는 그런 구조고 단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진핵생물과 이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생물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가 각광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너무나 익숙한 생물체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바이러스는 얘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무생물체로 볼 것인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본인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숙주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을 숙주에 있는 어떤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스스로 자가복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는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바이러스 역시 세균이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 이 바이러스조차도 미생물로 편입해서 보려는 다음 거 돌려주세요. 그래서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생물 그리고 기존의 생물일까 무생물일까의 논란이 있었던 바이러스까지 다 합쳐서 미생물로 앞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미생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마이크로 상태, 매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